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 C샵 12번째 시간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래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는 틀, 몰드라고 생각하면 됐고요. 그렇게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능을 한 번에 다 익힐 수는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다음에 객체를 상속하는 방법, 다음에 객체를 복사하는 것 등등 그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를 먼저 완벽하게 익숙하게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는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의 친구 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오늘 학습을 하고 나면 조금 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는 고급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인터페이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클래스에 있어서 상속을 하듯이 인터페이스도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페이스라 영어로 인터페이스입니다. 뭔가 이거 어떤 것을 연결해주는 뭔가 인터페이스 그런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요. 프로그램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인터페이스는 작업 명세서로 구현되지 않은 형태로 정의한다. 굉장히 애매하죠. 자,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정의 내리는 요 개념 이렇게 작업 명세서로 구현되지 않은 형태로 정의한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애매하듯이 인터페이스를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페이스는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개발자가 돼야지 내가 인터페이스를 직접 만들어서 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인터페이스는 난해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자주 써보면서 자꾸 써보다 보면 인터페이스를 왜 써야 되는구나, 인터페이스를 내가 이렇게 쓰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터페이스를 정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문법은 좀 이따 코딩을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보면 클래스가 있는데요. 토이 for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가 있고 다음에 토이 for us 저 US. 그래서 이거는 한국 버전의 장난감이고요. 이거는 미국 버전의 장난감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뭔가를 다 상속받고 있어요. 아이토이라는 것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토이를 가보니까 아이토이는 클래스하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클래스라는 키워드 대신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멤버, 어떠한 펑션, 메소드, 기능을 보니까 이 앞에 접근 제한자가 없어요. 데이터 반환형만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의 이름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중괄호로 묶어놓은 코드 블록 실행부가 없죠. 단지 이렇게 데이터 반환형 다음에 메소드의 이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껍데기 어떻게 보면 구현도 실제로 안 되어 있는 메소드가 실행부가 없는 이런 껍데기인 녀석을 상속을 받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냐면 인터페이스가 구현하지 못한 메소드들 있죠. 멤버들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클래스에서 이제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구현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인터페이스는 작업 명세서로 구현되지 않은 형태로 정의한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클래스하고 동일한 형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클래스 대신 키워드 대신 인터페이스라고 먼저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안에는 접근 제한자가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 반환형 다음에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 이름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무조건 인터페이스에서 구현하지 않은 메소드들 있죠. 이게 직무 한 개인데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여기서 재정의를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 명세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는 iToy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iToy에 지금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가 doGreet라는 이런 메소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 toy4 kr, toy4 us 각각의 iToy를 다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public void doGreet로 재정의해서 구현을 꼭 해줘야 된다. 만약에 구현을 하지 않으면 컴파일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문법적인 에러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에서 강제로 어떠한 작업을 꼭 해야 되게끔 만드는 명세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자, 우리가 클래스 배울 때 여기에 이제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겠어요. 상위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위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페어런트 클래스, 이거를 차일드 클래스라고 그랬습니다. 차일드 클래스에서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의 메모리를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오브젝트를. 그러면 차일드 클래스에는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 타입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차일드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페어런트 클래스의 타입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 주시고 인터페이스로 오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토이퍼 KR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이퍼 US가 있는데 이 둘 다 iToy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토이퍼 KR로부터 오브젝트가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KR 객체가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KR 객체 생성했을 때 이 객체는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거? 토이4 KR도 될 수 있지만 iToy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iToy의 데이터 타입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이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토이4 us도 이 클래스를 가지고 내가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 객체는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두 가지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는 토이4 us를 가질 수 있고 하나는 iToy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가 있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데이터 타입을 바꿔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의 두 가지 정의, 작업 명세서, 꼭 의무적으로 작업을 하게끔 만드는 작업 명세서의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객체는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 자체의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지만 이 클래스가 iToy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라고 합니다.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iToy의 데이터 타입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다형성을 구현할 수 있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걸 코드로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자, 프로젝트의 위치는 우리 언제나 했듯이 C 드라이브에 C샵에 프로젝트에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12.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인터페이스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파일을 이름 바꾸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ex라고 좀 클래스 이름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그러면 인터페이스도 만들고요. 클래스도 만들어 보는데 먼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않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방금 우리가 장표에서 살펴봤던 이런 장난감, 한국에 납품되는 장난감, 미국에 공급되는 장난감, 이런 장난감들을 한번 내가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 파일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클래스 파일 만들 때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파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내가 사용하는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프로젝트 메뉴에 클래스 추가 그래서 클래스 선택하시고요. 클래스 이름을 제가 뭐
toy for 뭐라고 할까요? kr이라고 할까요? 예, kr로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인터페이스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오고요. toy for kr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toy for kr의 생성자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에서 public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주고 console.write 라인에서 로그만 한번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toy4 kr의 constructor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한국형 장난감, 한국에 공급되는 한국 어린이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장난감 하나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번에는 미국 어린이들한테 공급이 되는 판매가 되는 장난감을 만든다. 그러면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toy for US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public 해서 이렇게 그래서 로그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처음 장난감을 봤을 때 이 장난감이 어린이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뭐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사를 하는 메소드 기능을 하나씩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좀 옆으로 옮기겠고요. 자, 왼쪽이 메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이 이제 한국형, 미국형. 이거 조금 더 분리해 볼까요?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한국형인데 만약에 한국형 장난감을 만드는 개발자가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라는 그런 그 인사를 갖다가 뭐 퍼블릭 메소드 말을 만드는데 뭘로 할까요? 그리트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console.write 라인에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한국형이니까 한글로 하면 되겠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형 장난감에는 이렇게 한국형 장난감을 만드는 개발자가 그리트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처음에 장난감이 파워가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이제 뭐 음성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능 구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미국형 장난감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형 개발자가 똑같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한국형 개발자와 미국형 개발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냐면 똑같이 메소드를 구현하긴 구현을 해요. 근데 메소드 이름을 어떻게 그리트 처음 만났다고 해서 퍼스트라고 이렇게 그리트 퍼스트라고 메소드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이거는 개발자의 이름, 그 메소드의 이름을 만드는 건 개발자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국형 개발자는 그냥 그리트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형 개발자는 그리트 퍼스트라고 만들 수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미국형 개발자는 여기다가 미국말로 해야 되겠죠. 영어로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Hello,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한국형 개발자가 한국 어린이들한테 판매하는 장난감에는 한글로 그리트라는 메소드로 이렇게 첫인사를 구현을 했고요. 다음에 미국 개발자는 미국 장난감, 미국 어린이들한테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리트 퍼스트라고 이렇게 그 인사말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메인 클래스, 메인 메소드에서 한번 객체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 먼저 한국형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장난감 뉴 연산자 이용해서 토이 KR 이렇게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토이 4KR 레퍼런스 변수점 어떻게 그리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TOEIC for US 미국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난감 new TOEIC for us US 그다음에 TOEIC US 점 어떻게 그리트 퍼스트 메소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빌드한 다음에 실행을 실제로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자, 컨스트럭터 각각 생성된 거 객체 생성할 때 생성 제출한 거 로그 찍혔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이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형이니까 헬로 나이스 투 미츠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란 건 굉장히 많은 클래스, 굉장히 많은 클래스와 굉장히 많은 객체를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객체가 쿵짝쿵짝 하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많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장난감을 만드는데 누구는 이렇게 그리트로 하고 누구는 그리트 퍼스트로 하고 이렇게 이름을 똑같은 기능인데 각 나라의 언어의 개발자들마다 각각의 개발자들마다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나중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클래스 추가해서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 여기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한 추가하겠다.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iToy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번 해줄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iToy도 생겼고요. 자, iToy 잠깐 이쪽으로 옮기겠고요. 자, 인터페이스의 그 형태는 이런 형식으로 생겼어요. 네임스페이스 어디에 포함될 건지 네임스페이스 일단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키워드 대신 어떻게 이렇게 인터페이스 키워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구현되지 않은 채로 생으로 그냥 껍데기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접근 제한자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반환형만 일단 써주고요. 나는 이거를 인사를 각각의 인사를 하는 메소드를 두 그리트로 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 넣어주면 되고요. 매개 변수가 없으면 이렇게 비워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구현부가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구현부가 없습니다.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는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입니다. 그렇게 종료를 해놔요. 그럼 인터페이스 끝이에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국형 그 장난감이 인터페이스 토이를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어요. 어떤 인터페이스? iToy라는 걸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iToy에서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 얘는 이 녀석이죠. 두 그리트. 그래서 이 두 그리트를 반드시 toy4kr은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iToy에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에 마우스 올려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토이4kr은 iToy 두 그리트 인터페이스 멤버를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구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을 하냐? 똑같이 구현하면 돼요. public void 두 그리트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서 구현을 해주면 이제 빨간색이 없어지고 실제로 된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또 옮길게요. 한번 옮겨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KR 그 한국형 장난감의 구현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형 장난감이에요. 이 녀석도 너도 아이토이 상속 받아와. 그러면 두 그리트 또 메소드 저기 구현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구현을 직접 해도 되고요. 빨간색 위에 이렇게 되면 어시스트가 나오고 잠재적 수정사항 표시 클릭하시면 인터페이스 구현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두 그리트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가 구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외 처리 좀 지워버리겠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헬로우 나이스 미츠를 콘솔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길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한국형 개발자이던 미국형 개발자이던 메소드 이름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정해져 있죠. 아, 한국형 장난감을 개발할 때 아이토이 인터페이스를 꼭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해. 개발을 해.
미국 개발자한테도 말해주는 거죠. 미국 개발자한테 야 너가 장난감을 만드는데 미국 아이들한테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드는데 그 장난감을 만들 때는 아이토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꼭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아이토이를 상속을 받는 순간 뭘 구현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주 그리트란 거 첫 인사하는 요 메소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미국 장난감에서는 어떻게 헬로 나이스 미츠라고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한국형 장난감 개발자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겠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아이토이에 있는 메소드를 강제적으로 구현을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겠죠. do greet 똑같이 호출하면 돼요. 미국 장난감이건 한국 장난감이건 do greet라는 동일한 메소드만 호출하면 알아서 각각 자 실행을 해보면 알아서 한국형 장난감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다음에 미국형 장난감은 알아서 hello, nice meet you. 알아서 한국형 장난감에 있는 do greet, 미국형 장난감에 있는 do greet라는 메소드를 각각 호출해서 각각 나름대로 구현을 한 것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강제, 의무적으로 어떠한 작업은 꼭 해야 돼. 너가 구현을 해야 돼. 라고 강요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자, 우리가 여기 아까 장표 볼 때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작업 명세서이면서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요런 아이토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도 있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아이토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이토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고요. iToy라는 데이터 타입은 toy4kr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toy 점 어떻게 do greet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된다? 실행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번에는 toy에다가 어떻게 미국 장난감의 객체를 레퍼런스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토이 닷두 그리트 똑같죠. 똑같지만 이제는 미국 그 장난감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이스 헬로 나이스 미투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객체 타입이 똑같죠. 같은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아이토이에서 토이 US 그 다음에 이거는 토이 KR 음. 음. 각각의 객체가 다릅니다. 각각의 객체가 다르지만 그 데이터 타입은 똑같죠. 그래서 두 그리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요. 자,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어떠한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했을 경우, 임플리먼트 구현을 했을 경우 반드시 인터페이스에 있는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업 명세서 어떤 작업은 꼭 해라라는 작업 명세서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인터페이스 상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래스에도 우리가 상속 관계가 있었죠. 페어런트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슈퍼 클래스, 그다음에 서브 클래스 그런 그 상속 관계를 놓일 수가 있었는데요.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상속 관계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상속과 같이 인터페이스도 상속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1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 2가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터페이스 2를 클래스가 이렇게 상속을 해서 구현을 임플리먼트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는 인터페이스 2를 바라보고 있고
인터페이스 2는 인터페이스 1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터페이스 2는 인터페이스 1을 상속하고 있으므로 클래스는 인터페이스 1과 2의 모든 메소드를 구현해야 돼요. 여기에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가 2개가 있어요. 여기에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터페이스 2를 구현한 상속한 클래스, 이 클래스에서는 몇 개의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 총 5개의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와서 보면 이걸 좀 지우겠고요. 예제로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봇. 그래서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인터페이스를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은 뭐 로봇마다 그 기능이 다 다르겠지만 로봇의 가장 기본적인 거 걷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인터페이스 어떠한 그 제조사에서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은 무조건 걷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걸을 때 빨리 걷건 느리게 걷건 그거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상속한 클래스에서 빨리 걷게 하던 느리게 걷게 하던 그것은 알아서 결정하는데 일단은 워크라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요.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여기다가 제가 iRobot으로 인터페이스 이름을 적을 때는 지정할 때는 만들 때는 이렇게 그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의 첫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 i를 써주는 게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iRobot이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만드는 그 뭐야 로봇은 무조건 걷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걷을 때 빨리 걷건 느리게 걷건 어떻게 뭐 하던 슬라이딩해서 걷건 걷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do work라는 이런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강제로 구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드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제가 클래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로봇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봇을 좀 옮길까요? 자, 그러면 이 로봇은 어떻게 해요? iRobot을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현되지 않은 인터페이스 구현을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콘솔로 한번 라이트 라인으로 do work 네, 이렇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로봇을 하나 만들었지만 이 로봇을 여러 개 만들 때 iRobot을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면 다 모두 다 doWork라는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할 수 있는 명세서에 의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로봇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걷는 로봇 말고 걷는 로봇은 지루해요. 이제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하늘을 나르는 로봇을 원해요. 그러면 제조사에서 또 모든 로봇에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그 하늘을 플라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해라 라고 해서 프로젝트에다가 클래스를 추가하는데 인터페이스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I new 신세대라고 보니까 이제 제너레이션 로봇으로 제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옮기겠고요. 네. 자, 여기서는 날아다니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void do fly라는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소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얘를 적용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iRobot 이거를 그대로 두고 로봇 클래스 실제로 객체를 생성해주는 로봇 클래스에서 do fly라는 이 녀석을 반드시 구현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로봇과 new generation 로봇이 있는데요. 이거 옮길게요. 조금 이렇게. 그죠? 자, 이 상태에서 i로봇이 new generation 로봇을 상속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i로봇은 이 녀석 new generation 로봇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같이 갖고 있는 i로봇을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면 두 워크뿐만 아니라 두 플라이도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너는 new generation 로봇도 상속을 받아라.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다시 빨간색 보고 구현하지 않은 게 있다 그러죠. 뭘 구현하지 않았어요? new generation 로봇에 있는 두 플라이를 구현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또 구현을 하면 두 플라이 오고 두 플라이 오고요. 여기다가 구현을 또 해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new generation 로봇은 로봇한테 상속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은 로봇한테 상속을 해주고 있으니까 로봇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는 두 플라이와 두 워크 다 구현을 해줘야겠죠.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메인 클래스에서 로봇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봇 new 로봇 자 됐고요. 로봇에 먼저 do work 걸어 다니는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로봇에 뭐예요? do fly라는 기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이렇게 걷는 기능, 걷기도 하고요. 날아다니는 기능 이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해서 다양성 이제 객체 타입을 한번 로봇 타입이 될 수도 있지만 로봇 타입이 될 수 있고 new 제너레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봇으로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로봇 1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겠고 자 로봇 1은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로봇 1점 자 여기 보면 i로봇은 i로봇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은 do work인데 do work의 new generation 얘도 상속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녀석 do fly라는 것도 갖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i로봇 1하고 메소드 실행 가능한 메소드를 보니까 do fly, do work 다 실행 가능합니다. do fly 예,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new generation 로봇 2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2는 이것도 로봇을 갖다가 쓰도록 할게요. 자 로봇 2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보니까 두 플라이밖에 지원이 안 되죠. 왜 그래요? 로봇 2는 데이터 타입이 new generation 로봇이죠.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이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로봇과 달리 상속받고 있는 그게 없어요.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거 두 플라이만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do work, do fly 다 실행 가능하고요. 로봇 1 경우에 로봇 2는 do fly만 실행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와 같이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인터페이스가 상속을 했는데 그 상속을 한 인터페이스를 클래스에 상속을 하면 모든 상속 관계에 놓인 모든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 추상 메소드는 다 클래스에서 임플리먼트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터페이스 상속과 관련된 것 중에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도 지원한대요. 자, 우리가 클래스를 알아볼 때 클래스, 슈퍼 클래스가 있고 서브 클래스가 있으면 차일드 클래스가 위쪽에 있는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상속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럴 때 다중 상속 부모가 여러 명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때 그럴 때 여러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어요.
이걸 다중상속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여러 개, 나는 하나인데 내가 상속받고자 하는 부모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모한테도 나는 재산 물려받고 여기한테도 재산 물려받고 이쪽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고 이러면 많은 기능을 나는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긴 한데요. 상속관계가 이렇게 그 다중상속을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메소드와 여기에 있는 메소드가 공교롭게 메소드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메소드가 실행될지 여기 있는 메소드가 실행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클래스, 대표적으로 C샵과 자바 언어에서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C++, C 계열의 C++ 언어에서는 다중상속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언어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C샵에서는 클래스가 다른 슈퍼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를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상속받는 다중상속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인터페이스는 지원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iCar라는 게 있고요. iAirplane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와 비행기인데요. 이거를 나는 수륙 양용차를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나의 슈퍼카, 마이 슈퍼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슈퍼카는 아이카, 자동차의 기능을 다 구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이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해야 되고요. 다음에 아이 에어플레인, 비행기의 기능도 다 임플리먼트 할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중상속, 인터페이스의 다중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상속받고자 할 때는 이게 콤마 구분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수륙 양용차 마이 슈퍼카라는 것은 자동차의 기능 두 드라이브라는 자동차의 기능도 구현을 할 거고요. 다음에 비행기가 갖고 있는 기능 두 플라이트라는 비행하는 기능도 갖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코드로 또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프로젝트에다가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iCar하고 인터페이스 추가하겠고요.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번에는 iAirplane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iCar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iCar, iAirplane 나왔습니다. 자, 자동차에는 드라이브 하는 기능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o drive, 드라이빙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는 뭐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void to flight라고 이렇게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정작 중요한 거 나는 수륙 양용차 슈퍼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클래스 슈퍼카 클래스 my 슈퍼카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 클래스는 어떻게 자동차의 기능과 아이카 또 아예 비행기의 기능을 다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다 상속받았고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두 드라이브와 뭐 어떤 거, 두 플라이트 다 구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구현을 하면 두 드라이브, 두 플라이트 두 개 다 받았고요. 여기서 콘솔로 한번 라이트 라인에서 두 드라이브 로그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좀 옮길게요. 자, 메인 클래스에서 이제 마이 슈퍼카를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슈퍼카 됐습니다. 자, 마이 슈퍼카에서 내가 뭐 육지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싶어요. 그럼 두 드라이빙 메소드 호출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마이 슈퍼카에서 이번에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그럼 두 플라이트 메소드 호출해주면 어떻게 바로바로 다 이렇게 수륙 양용차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드라이빙 할 수도 있고
주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다형성 한번 객체 그 다형성 한번 변화를 시켜보면 아이카 마이카라고 해서 이거 좀 다른 방법을 해볼까요? 자, 마이 슈퍼카를 갖다가 마이 슈퍼카 위에서 한 거 있죠? 마이 슈퍼카를 as 아이카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as 뭐뭐로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마이 슈퍼카를 데이터형을 아이카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이 슈퍼카는 마이 슈퍼카 데이터 타입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이카로 바뀌었죠. 그러면 마이카에서는 어떻게 두 드라이브밖에 지원을 하지 않겠죠. 왜? 데이터 타입이 아이카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카는 어떻게 두 드라이브만 있죠. 두 플라이트는 에어플레인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카로 데이터 타입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드라이브만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에어플레인 마이 에어플레인 플레인 n인가요? 네, 플레인 이렇게 했는데 마이 슈퍼카를 as 뭐로 아이 에어플레인으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바꿨다. 그러면 마이 에어플레인은 어떤 기능만 된다? 두 플라이트만 되겠죠. 두 드라이빙은 이제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아래쪽에 두 개죠. 그래서 주행하는 거, 그 다음에 비행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터페이스는 작업 명세서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바꿔서 상속 관계에 있어서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다양성의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에 인터페이스를 녹일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어느 정도 중국 개발자 이상이 돼야지 인터페이스를 잘 구현할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를 잘 구현하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는 튼튼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인터페이스가 없어도 프로그램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클래스만 갖고도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를 녹임으로써 팀 작업이나 아니면 향후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 차원에서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 놓으면 즉 프로그램 설계를 잘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설계를 잘 해놓으면 굉장히 조금 탄탄한 프로그램이 되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 유지 보수할 때 쉽게 좀 공수를 덜 들이고도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